안녕하세요. 10분 동안 10분 즐기는 딥러닝의 에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RCNN은 영역을 설정하고 CNN을 활용하여 물체 인식을 하는 신경망이다 라고 살펴보았고,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셀렉티브 서치, 선택적 탐색이라는 것은 리전 프로포저를 할 때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셀렉티브 서치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진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크기의 초기 영역을 설정하고 설정된 작은 영역을 큰 영역으로 병합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ROI를 설정하는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크기의 초기 영역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작은 크기의 초기 영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래프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프 이론은 버텍스라고 하는 꼭지점과 엣지라고 하는 연결선으로 모델링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RCNN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래프 이론을 이미지에 적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미지를 옆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것을 그래프로 변환해서 나타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초기 영역을 설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픽셀이 버텍스가 되고 커넥션이 엣지가 되는데, 이 엣지는 인텐시티에 의해서 각각의 픽셀의 인텐시티의 차의 절대값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상태들에 의해서 컴포넌트하고 세그먼트들이 정해지게 되는데,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각각의 연결된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그먼트는 의미 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 이론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그래프화하고 페어와이즈 리전 컴패리전 프레디케이트라고 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페어와이즈 리전이라는 것은 리전을, 지역을 페어와이징 하는데, 짝을 이루게 하는데 컴패리즌을 통해서 뽑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중에 하나를 C1이라고 하고 컴포넌트 중에 또 다른 컴포넌트를 C2라고 한다면, 이 컴포넌트 C1과 컴포넌트 C2의 간의 차이점의 값과 그 다음에 컴포넌트 안의 값, C1의 컴포넌트 안의 값과 C2의 컴포넌트 안의 값, 이 두 개의 값들을 비교를 해서 영역을 합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C1이 들어가고 C2가 들어가는데 결과값은 true 아니면 false라는 값을 내뱉게 됩니다. true일 경우에는 영역을 합치지 않고 C1과 C2를 합치지 않고 가만히 두는 어떤 정책을 취하고, 그다음에 false일 경우에는 영역을 합치게 되는, 이 C1과 C2를 합치게 되는 그러한 절차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true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C1과 C2 간의 차이점, C1과 C2 간의 차이점의 어떤 특정 값, 산출된 값과 C1에서의 내부값, C2에서의 내부값들을 비교한 그 어떤 특정 값, 이 값을 비교했을 때 옆에 있는 내부값이 외부값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외부값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두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합치게 되는 이러한 것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값, 어떤 C1과 C2 간의 값은 미니마이즈하는 값인데 VI와 VJ, 버텍스 I와 버텍스 J의 어떤 쌍의 웨이트의 미니마이즈 값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I라는 것은 C1에서 나온 컴포넌트 1에서의 어떤 버텍스 중에 하나이고, VJ라는 것은 C2에서의 나온 값 중에 하나, 그것들의 웨이트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DIF, C1, C2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MINT, C1, C2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MINT, C1, C2는 미니마이즈 값인데 int C1과 tau C1의 더한 값과 그 다음에 int C2의 tau C2를 더한 값,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그 중에서 미니마이즈 한 값, 가장 최소값을 MINT C1, C2라고 합니다. 그래서 tau C라고 하는 것은 C라는 값의 절대값의 K를 나눈 것을 의미하고요. int C라고 하는 것은 맥스 값인데 엣지의 웨이트의 맥스 값이다 라고 하는데, 이 엣지는 어떻게 정해지냐, 어떻게 선정되냐 라고 한다면 MST,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엣지들의 집합들이 선정되게 되고, 이 각각의 엣지들의 웨이트의 값들 중에서 맥스 값,
max 값을 int c라고 합니다. 이런 수식들에 의해서 값이 선정이 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서 C1과 C2 간의 값이 더 크면은 가만히 두고 그렇지 않다, 내부의 값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합치게 되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어떤 수학적인 것들을 절차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과 값으로 세그먼트된 이미지, 세그먼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의 절차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에 의해서 한번 각각 해보시면은 이해하시기 편할 것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세그먼트가 갱신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세그먼트된 이미지가 나온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 영역들이 설정이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초기 영역을 큰 영역으로 병합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층적 병합 알고리즘, Hierarchical Grouping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인풋 값은 이미지, 이거는 세그먼트된 이미지겠죠. 초기에 세그먼트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보다 더 크게 합쳐진 이미지 값들로 리전 프로포절된 값으로 나오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이게 바로 그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절차들에 의해서 초기 영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 라고 하는 S라고 하는 집합을 설정해서 이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서 따로 살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보시면은 보다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교들을 통해서 세그먼트를 보다 더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리전 프로포즈를 할 수 있게끔 영역을 만들어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전 프로포절된 영역을 CNN의 입력값으로 넣게 됩니다. CNN의 입력값으로 넣으려면은 보시면은 이전도 설명드렸다시피 각각의 바운딩 박스, 리전 프로포절에 의해서 선정된 바운딩 박스들의 크기들이 각각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해진 크기로 맞추어주는 어떤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와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핑을 통해서 크기가 일정하게 정해지는데 비율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크기를 맞춰주는 어떤 그런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절차들에 의해서 입력값이 크기가 고정이 되고 그것이 입력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CNN을 통과한 값들을 바탕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및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선 분류 절차를 보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어떤 분류기를 이용해서 분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 또는 SVM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학습 분야 중의 하나로서 패턴 인식, 자료 분석 등을 위해서 쓰이는 지도학습 모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데이터가 어떤 이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의해서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을 가르는 이 둘 사이를 가르는 선을 하나 긋는데 그것이 요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직선을 구하겠다, 분류기를 구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SVM입니다. 각각의 분류 클래스에 대해서 SVM을 적용한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분류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류하려고 하는 전체 클래스가 20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개, 고양이, 소, 말 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냐 아니냐, 그다음에 고양이냐, 낫 고양이냐 이런 것처럼 해당 클래스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SVM을 적용해서 매트릭스로 나타내는 어떤 그런 분류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 절차와 동시에 테두리 상자 조정이라고 하는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바운딩 박스는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사각형이 바로 리전 프로포즈를 통해서 제한된 바운딩 박스이고요. 회색으로 표시된 이 사각형이 바로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의 바운딩 박스입니다. 보시면은 이 빨간색을 회색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것은 4개의 어떤 벡터 값, 4개의 값들을 가지게 되는데 x, y, w, h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x, y라고 하는 것은 픽세이션 값인데 이것을 하나의 좌표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x가 되고 이쪽이 y 값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각각 py, px 이렇게 정해지게 되고 width라고 하는 것은 가로 길이, 이 픽세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 길이를 의미하고 height라고 하는 것은 픽세이션을 기준으로 높이 길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x, y, w, h라고 하는 리전 프로포즈는 값들이 그라운드 소스의 x, y, w, h라고 하는 값들과 같게 만드는, 일치하게 만드는 어떤 그 차이를 최소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값들은 어떻게 갱신이 되냐, 이것들이 이렇게 갈 때 어떻게 갱신이 되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갱신이 되는데요. px는 px 더하기 width 값과 그 다음에 x에 대한 함수 값, y 값도 height 값에다가 y에 대한 함수 값을 곱한 것들을 각각 더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갱신을 하게 되고 width 같은 경우는 익스포넨셜 함수를 통해서, height도 익스포넨셜 함수를 통해서 갱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의 어떤 총 로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복잡하게 써있는 이것이 바로 di, 그러니까 dx, dy, dw, dh 이런 각각의 함수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ti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해진 ti, 그라운드 트루스와 현재 리전 프로포저 된 것들의 각각 값들에다가 width, height로 나눠준 것들, 그 다음에 또 width, height 같은 경우는 로그를 씌운 것들, 이런 것들 빼기 di, 이것의 제곱을 한 다음에 그것을 서메이션 하고 람다 그 다음에 절대값 제곱, 이런 어떤 특정 텀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라고 해서 아규멘 요 값에다가 그 다음에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걸어준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 ti와 di의 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에 의해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RCNN의 학습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CNN을 프리트레이닝, 미리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CNN을 미리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 정리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학습을 시키고 미리 학습된 CNN을 해당 물체 인식, 예를 들어 여기 20가지의 물체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끝단을 바꿔서 그 다음에 이것을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파인 튜닝을 통해서 조정된 SVM과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IOU가 0.5가 넘는 것들을 바탕으로 리그레션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0.5 이하면은 진행을 하지 않게 되는 절차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